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지금 회자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DH 방배입니다. 이게 또 논란이 부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왜 없냐?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지금 회자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DH 방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현장을 좀 잘 다루지 않는데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공부 차원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DH 방배. 저 처음에 이걸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DH가 무슨 브랜드지? 도대체 무슨 브랜드야? 막 이렇게 한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죠. 그럼 이게 어디 거냐?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 원래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개포에 재건축을 하면서 DH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약간 고급 브랜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제 고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이제 브랜드를 DH라는. 그러면 이게 왜 검색이 많이 될까? 봤더니 일반 분양분이 둔촌주공 이후로 가장 최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1244가구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재개발 현장이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은데, 자, 이게 또 논란이 부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어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엄청 싸다. 로또 분양.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거는 일단 가봐야 돼. 일단 청약을 넣고 봐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 평당가가 얼마냐? 3.3 제곱미터당 얼마냐? 6,496만 원. 약 6,500만 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평형대의 총 분양가는 얼마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평형대가 84제곱미터예요. 여기에 이제 점 얼마만 이렇게 붙는데 보통 이제 84, 85 이래요. 이게 20억에서 22억이다. 사실 여기에 또 숨겨진 함정이 좀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 이게 순수 분양가라는 거예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옵션은 막 이것저것, 뭐 가전 뭐 하냐, 뭐 에어컨은 천정형 에어컨으로 하냐, 아니면 에어컨 안 달 거냐, 확장은 얼마만큼 할 거냐, 막 이런 거, 샤시는 또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인데 이거 다 하면 풀옵션 이게 거의 2억 한다. 2억.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일 때 분양가만 보면 안 된다. 분명히 이제 옵션가를 올릴 것이다. 옵션가. 근데 참 생각해보면 물론 여기가 이제 그 강남이니까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 강남이라고 해서 엄청 고급스러운 자재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확장비라고 하거든요. 확장비에 옵션 하면은 옛날에는 보통 아주 옛날에는 얼마였냐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한 5천대.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기본 1억이 넘죠, 옵션가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가에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24억 정도 된다. 꽤 비쌉니다. 꽤 비싸요. 상당히 비싸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이 가격이라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끄는 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변 실거래가. 비교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도 낮다는 거 알아요. 예, 낮다는 거 알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다. 그러면 5년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에서 100% 미만. 예, 그러니까 한 0에서 20% 사이. 예, 이 정도 싸다. 그러면은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이 현장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자, 분양가는 이겁니다. 실제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 높은 거 그러니까 평균 21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 주변에 사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가까운데 비교할 만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어디냐? 그랑자이 방배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랑자이 방배가 지금 얼마? 실거래가 최근에 뜬 게 얼마냐면요.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그러면 무려 지금 7억 차이 정도 나잖아요. 작게 잡으면 6억. 약 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주변 그랑자이보다 지금 20% 정도 싼 거예요. 20% 정도 싼데 왜 실거주 의무가 왜 없냐? 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에 책정하는 데에 여러분이 이제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데 이게 분양가가 지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언제 정해졌냐?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책정이 됐다. 그러면 자, 올해 2월 달에 그랑자이 방배 얘가 실거래가가 얼마였냐? 그 전까지 최근에는 28억이었는데요. 이전에 살짝 거래된 게 24억까지 거래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책정은 이때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 분양가 책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그럼 오늘 넣으면 오늘 결정이 될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이미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분양가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분양가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몇 개월 동안 심사해서 이제 이것저것 봐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정도 가격에 비교를 하고 그러면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21억 정도면은 시세 차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비교 대상을 보면 강남의 반포동에 그 레미안 원펜타스가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난다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왜 그랬냐? 분양가 상한제 책정된 시간이 21년 기준이었어요. 21년. 21년이 폭등할 때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문제냐면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원가 개념이거든요. 원가,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마진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2021년하고 2023년하고 같은 지역의 땅값이 어느 때가 더 비쌀까요? 지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땅값이 막 시세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을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주변에 이미 아파트 거래된 거 막 이런 걸 보고 사실 땅값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거래된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건물분 땅값 이렇게 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예상할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DH 방배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로또 분양의 느낌은 좀 덜 나는 현장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시세 차익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약간의 시세 차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가 책정될 당시에 주변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담당자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왜 하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점, 평소와 다른 점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로또 분양의 느낌은 굉장히 적어졌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원리에 의해서 땅값과 자재값이 계속 오르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땅값과 자재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약간 후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후행하는 느낌이 있어서 땅값은 굉장히 후행합니다. 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년부터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정해지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시기가. 만약에 내년에 분양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책정은 훨씬 전에 됐다. 그러면 쌀 수 있죠. 근데 올해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그 가격, 분양가를 정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과 건축비, 자재값이나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약간 원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특이점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이유가 지금은 시세 차익이 약간은 있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될 것 같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할 당시에는 주변의 비교 대상하고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랑자이랑 비교하면 약간의 이제 차익이 생기죠. 한 5억에서 6억 정도 차익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서 판단하셔서 뭐 제가 청약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약간 특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공부할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할 거리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제공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